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이제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잘 절제해서 들으시는 모습을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좀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이라면서 6명의 이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부 이제 녹취록을 입수하신 것 그거를 기반으로 한 거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직자도 다수 들어있단 말이죠. 이 권성동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중에 한 분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사람 6명의 이름을 공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뭐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든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든 간에 네.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옹호하고 비유할 생각도 없고요. 또 그 박근혜 정부 때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은 직업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그 전 정부에서 고위직 지냈고 그 전에서도 고위직 지낸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마치 무슨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데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 사람들 직업공무원이에요. 역대 모든 정권에 거쳐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하지만 그 말도 사실이지만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분이 2분이나 계시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궁금한 겁니다. 논의를 좀 전환을 제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할까요? 네. 아마도 그 로비하는 특히 건설 사업 그 시행사가 로비할 때는 여야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큰 그 어떤 그 이익을 낸다로 하면은 아마 저는 다방면으로 로비를 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번 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싸그리 다 잡아넣어야 된다. 네. 예? 그러려면은 저는 그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한 수사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그 후보는 그 국민의 게이트라고 하면서 본인은 1원도 받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특검하자면 또 안 한다 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그 시선이나 그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 뭔가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큰 소리는 빵빵 치는데 막상 우리 다 같이 다 까고 다 같이 한번 수사받아 보자, 조사받아 보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침묵하거나 또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그 개입이 있던 또는 정부에서 개입이 됐던 그걸 가리지 않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좀 밝혀내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짧게 항변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들어와 있는 세력이 두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구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구 세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 2010년에 당선되기 전부터 땅 작업을 한 세력입니다. 이 땅 작업을 한 세력은 과거에 신영수 전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면서 민영개발로 과거에 공영개발,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민영개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뇌물을 쓰면서 과거에 로비를 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세력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했던 구 세력을 막아섰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냥 단순하게 막아서 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당시 성남시의회하고 새누리당하고 싸워가면서 5년 동안 도시개발 공사도 없었던 것을 만들어가면서 5년 동안 민영개발, 민간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개발로 막았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남욱 변호사라든가 이 구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이재명 성남시장에 의해서 손해를 봤던 겁니다. 사업도 표류하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정말 엄청난 크리티컬한 손해를 봤던 게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에 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한편 일래야 한편 일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뭐 수사. 그래서 배임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자신 이재명 있으면은 성남시장이라는 겁니다. 특검을 수용하면 되고요. 이재명 시장도 시장 되기 전에는 이 대장동 부지를 민영개발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민영개발하자고.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100% 민영개발이냐 100% 공영개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도한 수익을 특정인에게 갖고 가는 그 방지 장치를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가 중요합니다. 100% 공영개발하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이익이. 근데 100% 민영개발로 가면은 토지 수용권이 없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 처음 발언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땅값으로 업자가 책정한 돈이 1조 2,500억 원이에요.
그런데 공영 개발, 민간 개발하면서 강제 수용했잖아요. 성남시에서 6천억 들어갔어요. 그럼 6,500억 원이 원주민에게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주민들이 난리 났잖아요. 지금 데모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100% 민영 개발을 하면은 토지 확보하고 그거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많은 이익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 주인들한테 돌아갈 때 돈이 안 돌아간 것이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낮은 가격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뺏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0% 민영 개발이 중요하냐, 공영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지 않았던 것. 이것이 이재명의 실책이고 이게 이재명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겁니다. 좀 헷갈려. 네, 짧게.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차례인데. 아니요. 제가 질문. 아니 근데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예, 질문하신다니까 자, 답변 물론 민간 개발이 정답이고 공영 개발이 뭐 오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반대로도 얘기할 수 없어요. 질문 말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 민간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개발을 했었으면 이런 원망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 민간 개발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이재명 시장이 공공개발로 하겠다고 4년 동안을 버티지 않았다면 민간 개발로 넘어갔겠죠. 그러면 5,500억의 환수 금액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다 민간인들이 가져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왜 이 인허가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100% 공영으로 못 가져갔냐? 그건 나는 막는 세력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누가 그리고 막아 이거를 막기는.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대장동의 민간개발 전환 불법 로비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수사 결과 발표나지 않습니까? 신영수 전 의원의 친동생 등 징역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자, 우리 사람 아니에요. 제가 좀 그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공영 개발을 막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 성남시 의회가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거부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개발 반대하고 지방채 발행도 부결시킵니다. 준예산 사태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은 또 뭐를 했냐면 여기서 또 신영수 전 의원이 국감에서 공영개발 포기를 종용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해요. 결국 한나라당이 공공개발을 결국은 방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그러면 공공개발을 이렇게 방해했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민간 합동개발을 해서 발생했던 민간의 이익에 대해 가지고 왜 그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게 만들었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 아쉽습니다. 아니, 대신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한나라당 세력이 공영 개발을 반대했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 민간 공동 개발을 하면서 특정인에게 7명에게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이익을 갖고 가게 한 그걸 설계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잘한 겁니까? 누가 1조 원의 근거를 대보세요. 뭐가 1조 원입니까? 자, 제가 좀 아니,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당금 4,400억 하고 배당금 4,400억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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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억에다가 땅값 3,000억. 땅값은 뭔데요? 5개 필지 받아가 또 3,000억 땅값 뛰는 거에 3,000억 받았고 그것도 아파트에서 분양해서 또 들어올 분양 이게 아닙니다. 3,000억이에요. 지금 사업 구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자, 제가 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사업 구조를 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왜 계세요. 못하기는. 자, 잠깐만요. 이게 성남의 뜰은요. 택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8만 평을 개발을 해가지고 예. 택지를 만들고요. 그거를 민간 주택 사업자들한테 15개 블럭을 자. 양도하면서 끝나는 예, 거예요. 예. 자, 사업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모두 가만히 아니, 계세요. 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설계를 잘했는데 왜 유동규가 구속이 됐냐고요. 유동규요? 왜 일단은 설명을 그건- 해보세요. 자, 왜 제가- 게임으로 구속이 됐냐고.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 잘못 제가 없다 좀 지금 얘기하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만 자, 얘기를 사회자님, 해야죠. 제가 손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계는 잘못됐는데 이재명 시장은 관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설계 자체가 잘못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아까 국민들이 말씀드렸듯이 분노하잖아요. 확정 이익으로 5,500억을 가져가서 75%를 공익을 환수하게 한 게 설계입니다. 제가 좀- 그러면 이재명 지사께서 이거를 설계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런 거 설계한 거예요? 곽상도한테 아들한테 50억을 주고
예? 그거와 설계하고 관계가 없죠. 아니, 그다음에- 그건 수익금을 갖고 나중에 자, 로비한테 아니 그리고 또 사회자님. 윤석열 자, 부친의 잠깐만요. 집을 사게 만들고 이게 잠깐만요. 이런 것까지 사회자 설계하는 의원님. 말인가요?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불법 수익을 사용한 사용처의 권성동 문제예요. 의원님, 예, 자 지금 다 모두를 보고 그건 무슨 계시니까요. 그런 배면을 만들어 놓고 있어 자, 도대체. 이제 교육위에서 두 분 우리 늘 선배님 같이 말씀- 보셨고 법사위에서 두 분 늘 보시는 분들이긴 한데 자 1조 원의 이익이라는 건 너무 크다는데 수천억인 이익으로 좀 정리하면 예. 두 분 사이 의견은 일조는 더 근거가 없어요. 없어질 것 예, 같고요. 예. 자 조경태 의원 언론에 오랫동안 수없이 말씀 안 나왔어요,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언론에- 드리고 잠깐만요. 언론에 나온 걸 다 믿으세요. 박 의원님, 잠깐만요. 박 의원님 말씀할 때 예, 예. 경청 좀 합시다. 네, 네. 저기 두 분이나 또 우리 권 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뭔가 착각하시는데요. 대장동을 자꾸 여러분들은 이게 첫 번째 모델이다. 이는 수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대장동이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2년 전에 2013년도에 네. 위례 신도시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또 유동규하고 또 남욱 변호사가 또 등장합니다. 정모 회계사하고 이 모델이 보면은 그 거의 판박이에요. 판박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상습적이다. 저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수사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초점을 흐리게 하시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민간 개발하든 공영 개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특정인 몇몇에서 100억 또는 아까 말씀하신 50억 또는 1000억 이런 우리 서민들은 정말 새가 빠지게 일을 해도 1000만 원을 벌까 말까 하는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저기 이재명 그쪽이죠.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 배임이 아니라고 아니 얘기하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년 전에 2013년 위례 신도시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위례 신도시라고 또 쳐볼 겁니다만은 그 모델이 그 수익 모델이 거기도 보면은 위례 자산관리회사라는 것도 차립니다. 똑같은 형태예요.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처럼 위례 자산관리회사를 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또 남욱이라는 변호사의 부인 이름이 들어가고요. 예? 정모 회계사의 부인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특정인 몇몇에서 이게 과도한 이익을 남기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자꾸만 건너뛰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답답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1시간 넘게 이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장면도 보시고 몇 가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리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광화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역시 오늘의 토론처럼 시민들께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 좀 갈리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50대 50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반론을 하는 것도 어느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게 생각이 듭니다. 뭐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오는 거 봐서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반적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은 당연히 설계한 쪽에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지사의 책임 있는 거죠.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진실 규명을 통해서 뭔가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래서 결국 모든 정치 이슈가 사법화되고 검찰에게 공이 넘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